알면 변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아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추석 어떻게 보내셨어요? 좀 남달랐었죠. 어떠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아니요, 저는 서울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산책하고 뭐 좋았겠다. 이렇게 먹고 뒹굴뒹굴하고 이러면서 그 지냈습니다. 점이 특이했어요. 저도 안 갔거든요. 네. 뭐 시댁이나 친정 안 갔는데 그러면 그냥 늘 먹던 음식 먹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명절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먹던 갈비찜도 해먹고 전도 좀 사다 먹고 그랬어요. 송편 드셨어요? 네, 막 사다가 쪄먹었죠. 그쵸. 또.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풍족한 시대를 지내고 있어서 사실 명절이라고 대단히 큰 그런 건 아니어도 우리 그런 유전자에 명절에는 풍족하게 먹어야 된다 이런 기름진 게 거 남아있나 봐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은경쌤이 보내주신 깜짝 선물 바디스캔. 추석 선물이었죠, 완전. 네네. 네. 해보셨어요? 네, 들어봤는데 되게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자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발목에서 이미 잠들고 막 머리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뭐랄까 되게 딴 일 할 때도 저는 가끔 틀어놨었어요. 근데 그 목소리가 되게 차분하면서 힐링의 어떤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 조용한 공간에서 이렇게 딱 틀어놓고 명상에 이렇게 한번 맛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은경쌤이 보내주시면서 이거 하면서 푹 주무셨다고. 네, 맞아요. 그 커피 많이 마신 날, 특히 피곤한 날 이렇게 해보시면 숙면을 취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불면증 있으신 분들 특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요즘 부캐 전성시대죠. 그 부캐가 나날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캐 좋아하세요? 저는 다비모 좋아하는데. 통했네요. 다비모, 주라주라. 주라. 저희 집에는 저희 둘째가 그 주라주라 노래에 완전 빠져가지고 맨날 간식 좀 주라. 이렇게. 다비모 팬이에요. 너무 맛깔나게 하죠. 네. 그러니까 부캐라고 하면 부수적인 캐릭터잖아요. 네. 근데 이 부캐를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잘 뭐 TV를 안 보시거나 이러면. 근데 다비모가 뭐야? 막 이렇게. 맞아요. 이번 추석 때 저희 엄마가 김신영을 보면서 쟤 참 대단하다고 개그도 잘하는데 트로트도 그렇게 잘한다고. 아이고 어머니.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부캐를 설명을 드렸어요. 얼마나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는 그런 거냐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다른 캐릭터는 몰라도 왜 유재석 씨의 부캐인 그 트로트 부르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유산슬. 그렇죠. 유산슬 씨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그런 게 다 부캐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TV 속에서 많은 연예인들이 이제 부캐로 먹고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캐가 인기를 끌고 있는지, 부캐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지, 그리고 부캐가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 오늘 알편심에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연예인들만의 뭐 그런 건 아니죠. 셀러라이터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샐러리맨 플러스 라이터. 그렇죠. 인가요? 직장인이면서 작가인 사람들을 셀러라이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셀러던트. 그건 되게 오래됐죠.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부캐인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도 부캐잖아요. 그럼요. 마거 대박사. 저는 부캐를 드러내지 않은 사람인데 아직까지. 왜 많은 분들이 지금 5,000명 가까운 구독자들이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거 말고도 또 다른 서드 캐릭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서요. 네. 여기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네. 뭔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개를 하겠죠. 게스트로 한번 모시죠. 그럴까요? 네. 그럼 부캐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이 부캐라는 단어 자체는 요즘에 유행하고 있지만 시작은 꽤 오래됐죠.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된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을 저는 별로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만렙을 찍는다고 하죠. 이미 너무 캐릭터가 컸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게임에 접속해도 자기랑 붙으려는 사람이 별로 없고 사람들이 막 경계하고 이러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게임을 할 때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좀 다른 스타일로 시도해보고 싶을 때 이미 캐릭터가 구축된 상황에서는 다른 스타일로 게임을 하기가 또 어렵대요.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게 좀 자기가 아닌 다른 캐릭터를 만든 거죠. 자기의 진짜 캐릭터가 아닌 그거를 부캐라고 했었대요.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뭔가 나는 이미 만렙을 찍은 고수인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처럼 하고 이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어요. 속이는 것 같은?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르게 쓰이고 있죠. 뭔가 뭐 속이는 것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다양한 무언가를 꺼내놓는 듯한? 그리고 그게 참 재밌어요. 우리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같은 사람인 걸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면서 보는 맞아, 거잖아요. 거기에 같이 몰입하면서 그 세계관에 푹 빠져드는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느끼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세계관을 공유한다고 하는데 그 펭수 때 그쵸.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리고 이 부캐라는 것이 온라인 세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렇게 양지로 나왔다고 해야 되나? 물론 온라인 세계가 음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근데 세상으로 이렇게 팍 나온 거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또 변화가 있을 거예요. 우선 저는 약간 우리 사회가 좀 관대해지지 않았나? 뭔가 드러내고 싶은 것들을 막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분위기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SNS의 발달로 그 SNS에서조차도 여러 가지 계정을 사용한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네네. 저도 사실 그렇고. 저도요.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우리 SNS 편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작 제 SNS에 제 친구들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그룹이 다른 것 같아요. 그것도 부캐가 가질 수 있는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이제 덕질에 되게 심취해 있는데 덕질용 계정이 따로 있대요.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다른 자아를 표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권위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덕질 계정으로는 굉장히 깨방정도 떨고 막 이렇게 맞아요. 발랄하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저도 제 안에 되게 막 개그 욕심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하면은 되게 뭐야 쟤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못 하는데 온라인 세상에서는 다른 계정으로는 막 이상한 댓글도 달아보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억눌렸던 뭔가를 표출할 수 있는 근데 조금 좀 안전하게 마음 놓고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좀 툴이라고나 할까요? 네. 그런 SNS에서 다양한 어떤 캐릭터를 드러내는 것이 일반화되다 보니 일상에서도 좀 다양한 모습을 꺼내놓는 부캐릭터를 내놓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이렇게 변화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 사고방식의 전환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엔잡러 제제미미 부부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한우물을 파야 된다라는 이런 사고 방식에서 조금 유연해지고 확장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살기 힘들어진 부분도 그쵸.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직업 하나만 딱 가지고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요즘에는 뭐 그러기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연출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고방식의 전환, 시대의 변화 이런 것들이 부캐를 더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부캐가 활성화되는 것 자체가 어떤 시대적인 흐름, 또 사고의 유연성 이런 것들을 반영한 건데요. 이것이 가지는 또 효용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맨날 마거님 만날 때마다 부캐 얘기 되게 많이 하면서 누가 뭐 하는 거 봤어? 막 이런 거 제가 늘 얘기했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캐 전성시대가 온 것이 되게 반가워요. 왜냐하면 좀 개인이 가진 어떤 다양한 욕구나 재능이나 이런 걸 발휘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듯한 느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대중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게 되게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있고 유연해졌다라는 증거처럼 느껴져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이렇게 다양하고 내 안의 욕구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을 어떤 기준이나 판단에 맞춰서 그거에 이렇게 부합하도록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저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그래도 괜찮아 라는 이런 어떤 인식, 포용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효리 씨를 언급하지 아니할 수가 없네요. 이효리 팬인가 봐요. 맨날 이효리 얘기하네요. 네, 팬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는데 거의 매회 이효리를 제가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어떤 것에 특히 공감이 됐냐면요. 원래 이효리 하면 탑스타였잖아요. 핑클로 시작해서 그 10미닛 그거 막 완전 탑스타였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고 갑자기 제주댁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얻게 된 별명이 마더 효레사였어요. 그러니까 한 예능에서 오랜만에 출연했는데 거기서 너무 온화하게 그 탑스타였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정말 평온한 모습으로 등장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이효리 씨가 뭐라고 선언을 했었냐면 자기는 커머셜 광고에 더 이상 출연하지 않겠다. 특히 너무 많은 동물을 이렇게 해를 끼치는 옷 광고나 이런 거 자기는 하지 않겠다. 막 이런 식의 선언들을 하고 거의 자연인으로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 싹쓸이를 통해서 린다지라는 부캐로 컴백했거든요. 근데 린다지는 어떤 캐릭터냐면 미국에서 뭐 미용실을 수십 개 하고 있는 큰손이에요. 되게 부자고 되게 속물적인 어떤 욕망에 가득 찬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광고를 되게 좋아하고요. 빨리 나한테 광고 찍으라고 해라. PPL 나 얼마든지 하겠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대중들이 되게 잘 받아들였어요. 야, 너 옛날에 너 광고 안 찍는다고 했잖아. 너 진짜 이중적이다. 뭐 이렇게 비판받을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그래 이효리도 얼마나 저런 삶이 그리웠겠냐. 린다지는 저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받아주고 또 이효리 스스로도 자기 안에 있었던 그런 화려한 삶에 대한 욕망을 마음껏 드러내서 정말 자유로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적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더 효레사의 이미지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막 그런 돈에 대한 욕망, 막 화려한 삶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을 뿜어내면 대중들이 되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캐릭터를 바꿈으로써 대중들이 쉽게 또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죠. 맞아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어떤 게 진짜 이효리 씨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다 그냥 이효리 씨 안에 있는 다양한 모습들일 거 아니에요. 네. 자연을 좋아하고 강아지와 뒹구는 것도 나이고 요가하고 막 이런 것도 나이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나이고 다 이효리 씨였을 거예요. 근데 이효리 씨가 최근에 또 무슨 예능을 시작하셨는데 저는 기사로만 그걸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촬영할 때 착용한 귀걸이가 4억이었대요. 후덜덜. 4억짜리 귀걸이를 이거 집 한 채 아니에요? 무겁다, 무거워. 그래서 자기도 그 순간에 되게 괴리감이 느껴진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워낙에 유기견 봉사를 많이 하니까 딱 하는 순간 와, 이 돈이면은 사료값이 와, 얼마야 이런 생각이 딱 들었대요. 그래서 되게 괴리감이 스스로도 느껴지지만 그 순간을 그냥 즐겼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나는 4억짜리 귀걸이도 즐기는 사람. 그런데 또 제주도로 돌아가면 작업복 입고 그냥 막 하는 사람. 그렇게 다 자기의 다양한 모습을 그냥 받아들인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점이 되게 자연스럽고 건강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부캐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다양성을 좀 발견하고 인정해주자. 그리고 표현할 수 있다면 표현해보자.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랄까 우리 사회가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강요하는 모습이 좀 정해져 있었다면 요즘에는 이런 부캐를 받아들이는 것들을 보면 아, 이것도 있구나, 너. 저것도 있었네?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좀 이런 것 같아서. 네. 어쩌면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서면 어떤 이미지, 뭐 선생님이면 어떤 이미지, 뭐 교수면 어떤 이미지, 이런 거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얼마나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이런 사람, 이런 직업을 가졌으니까,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야 돼라는 어떤 규정?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거를 이렇게 탈피하고 찢어버리고 나오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네. 그래서 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회가 우리한테 기대하는 이미지도 사실 있을 수 있지만 솔직히 자기 이미지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에 대한 기대,
나는 뭐니까 이래야 돼라는 거기에 되게 갇혀 있으니까 좀 이질적인 자기 모습이 드러나려고 하면 뭔가 괴리감을 느끼면서 이건 나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자기를 통제하고 막 그런 걸 많이 했었다면 이 부캐라는 건 내 안에 이런 면도 있네? 이것도 나네? 이렇게 막 꺼내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캐를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관찰하고 또 이해하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해를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지 또 뭘 잘하는지 아니면 어떤 거에 도전해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이런 부캐가 등장하면서 단점조차도 승화되는? 맞아요. 단점도 되게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고정되어 있으면 이런 단점을 보이는 것이 되게 부끄러울 수 있고 피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막 자기 방어를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또 다른 나라는 이제 존재가 있으면 뭐 이 단점이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분리하듯이. 그게 바로 비룡이죠. 비룡은 또 뭔가요? 이분 너무 모르시네. 그 싹쓸이에서 그 비 있죠, 비. 그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그분. 네네. 그분이 비룡이에요. 근데 그분 비룡이 섭섭이라는 또 별명을 갖고 있어요. 뭐만 하면 다 섭섭하다 그러고 막 자기가 되게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아야 되는데 구박당하고 이럴 때 막 섭섭해, 나 섭섭해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톱스타인데 자기 안에 어떤 뭐 쪼잔하다고 해야 될까, 소심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면들이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톱스타 비일 때는 그거를 꺼내놓지 못했지만 비룡일 때는 그냥 동네형 비룡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인간미 있게 느껴지고. 단점도 부캐가 되니 자연스러워지는. 네,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 그게 컴플렉스를 다루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네요. 컴플렉스라는 거는 나만 알고 있고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누구나 우리 열등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나 컴플렉스는 있고 사실 이게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 비룡처럼 이렇게 드러내고 그냥 하나의 캐릭터로서 승화하면은 뭐 컴플렉스를 보여주면서도 근데 그게 수용되고 남들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컴플렉스가 좀 치유될 수도 있고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콤플렉스라는 게 결국 그런 거잖아요. 나 혼자만 부끄러워하는 거.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혼자서만 막 끙끙 앓고 있고. 근데 그거를 탁 꺼내놨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해.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되게 신선하고 건강해지는 어떤 느낌이랄까?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뭐 단점이라 부르는 것도 있고 장점이라 부르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 내 모습이 있는 건데 그 다양한 모습 중에 장점만 나라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단점은 감춰야 된다는 그 생각 되게 웃긴 생각 아니었나? 그렇지,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저는 그런 면에서 상담에 오셔서 진짜 나의 모습을 모르겠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이런 모습이고 저럴 땐 저런 모습이고 나의 대중을 알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한때 진짜 나 찾기, 뭐 진짜 셀프를 찾기, 뭐 이런 어떤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최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찾아야 된다, 진짜 나가 있을 거다라는 것이 일종의 허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그런 부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게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내 안에 다양성이 있고 상황에 맞춰서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게 나인데 우리는 너무 진짜 나를 찾는데 너무 혈안이 되어 있지 않았었나 그동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일관성을 유지하는 단 하나의 내 모습이 진짜 나고
그 나머지 것들은 내가 아닌 것처럼 네, 취급하는. 다 가짜이다 이렇게. 그래서 뭐 우리가 페르소나를 뭐 벗어던져야 된다, 가면을 벗어던져야 된다. 뭐 한때 이런 말도 좀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핵심적인 내가 있고 회사에서의 나는 가면을 쓴다. 뭐 친구들을 만날 때 누구는 이런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다양한 가면이 다 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면 가면 취급해버린 거잖아요. 다양한 내 모습을. 그것도 난데. 그렇죠. 회사에서 일하는 원하지 않는 내 모습도 이렇게 약간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도 사실은 자기의 모습이라는 거죠. 솔직히 생각해보면 다양한 나중에 진짜 나처럼 느껴지는 나는 내가 좋아하는 나일 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애기들이 저보고 우리 엄마는 진짜 무서워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아, 나한테 무서운 면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 혹은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화내는 나도 난데 그게 내가 싫으니까 진짜 어디 언저리에 갑자기 나타난 내가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만 자기라고 수용하고, 뭔가 단점, 보이고 싶지 않은 뭐 열등감을 가진 자, 이런 거는 막 부정해버리고 싶고, 그런 것들이 발동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부정된 자아가 어디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늘 제 안에 남아서 불쑥불쑥 올라오고, 올라올 때마다 또 넌 내가 아닌데 왜 올라와? 이렇게 전투를 벌여야 되니까 되게 에너지가 소비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화내는 것도 나지. 무섭지 내가 좀. 이렇게 인정하면 그게 차라리 편하고. 그렇죠.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요즘에는 멀티페르소나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김난도 교수가 이제 매년 트렌드 코리아 책을 내잖아요. 네네. 이번에 이제 2020년도 핵심 키워드로 멀티페르소나를 언급했더라고요. 이분이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로 굉장히 욕을 먹고 책 제목으로 잘 먹어가지고 있지만 이 매년 그 트렌드 코리아에서 내는 핵심 키워드가 되게 은근히 잘 맞아요. 그리고 학자로서도 소비자 그 분야에서 엄청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이 멀티페르소나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 책에 소개된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 자신을 뜻하는 myself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 즉 myselfs가 되어야 맞다. 현대인들이 다양하게 분리되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와 퇴근 후의 정체성이 다르고 평소와 덕질할 때의 정체성이 다르며 일상에서와 SNS를 할 때의 정체성이 다르다. SNS에서도 그것이 카카오톡이냐, 유튜브냐, 트위터냐, 인스타그램이냐에 따라 각기 다른 정체성으로 소통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의 SNS에서 동시에 여러 계정을 쓰며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바꾼다. 마치 중국의 병건 배우가 가면을 순간순간 바꿔 쓰듯 이 현대 소비자는 매 순간 다른 사람으로 변신한다. 이 가면을 학술적으로 페르소나라고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면, 여러 개의 가면도 자기인데 우리는 가면을 되게 부정적인 걸로 취급해서 뭔가 그것이 아닌 진짜 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좀 약간 에너지를 많이 드는 노력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이 되게 일리가 있고 공감이 되네요. 그러니까 가면이 만약에 10개면 10개의 가면이 다 나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미 소개한 개념이 그렇죠. 알편심에서 뭘 많이 소개했었네요. 많은 일을 했네요. 저희가 2회에서 사랑의 기초, 건강한 사랑의 기초 다지기에서 자기 복잡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했죠. 맞아요. 이 자기 복잡성이라는 용어는 심리학자 파트리샤 린빌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저서에서 처음으로 고안했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해보자면 자기 자신을 다양하고 분별력 있게 인식하는 정도라고 표현이 돼요. 여기서 키워드는 다양함 그리고 분별력이죠. 네. 분별력이 없으면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나도 나고 저런 나도 나고 뿐만 아니라 이런 나의 뭐 장단점, 저런 나의 장단점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아우르는 자기 개념을 갖는 게 자기 복잡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기 복잡성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스트레스에서도 완충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자기 복잡성을 가진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면은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정서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좀 적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정도가 적다고나 할까? 안정적이라고나 할까? 그런 이제 특성을 보였는데요.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예를 들어서 내 개념, 자아 개념이 여러 개면은 어떤 한쪽에서 상처를 받아도 내가 다른 영역에서 잘하고 있거나 만족을 느끼고 있으면 좀 그거에 대해서 상처가 덜할 수 있죠. 그렇죠, 충격이 덜할 그렇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구절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는 영향을 덜 받는 게 되게 장점이긴 해요. 자기 개념 복잡성이 높은 사람들의 장점인데 좋은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들뜨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쟤는 별로 기뻐하지도 않네라고 이제 좀 무덤덤해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고 좀 건강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뭐 단점을 상쇄하는 장점의 효과가 훨씬 더 크겠네요. 네. 근데 저희가 자기 복잡성을 얘기하면서 다양성을 강조하면 많은 분들이 나의 다양한 좋은 모습을 떠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연구에 따르면은 좋은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많이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학생들한테 이제 형용사를 많이 제시를 하고 이게 자기 자신과 얼마나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 평가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에만 이게 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이렇게 형용사 골고루 나랑 닮았다 이렇게 체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물론 부정적인 면만 체크하는 사람도 분명히 그럼 있겠죠. 있죠. 네, 결과는 양쪽 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다를 자기의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융통성도 있고 건강하다. 이런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좋아하는 모습만 받아들이고 막 단점은 아니라고, 그건 내가 아니라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조차도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더 건강한 자기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저희의 경험과도 일맥상통하네요. 맞아요. 근데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자기 개념 복잡성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까 제가 화나는 나는 내가 아닌 걸로 생각했던 것처럼 좀 잘하는 내 모습? 뭔가 맞아요. 재능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만 나에 포함시키고 있지는 않았나. 그게 인간의 본능이죠. 저도 이 연구를 보면서 되게 스스로 뜨끔했거든요. 되게 나에 대해서 평가라고 하면은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더 많이 떠올리고 부정적인 거는 웬만하면 이렇게 저 스스로도 막 약간 이렇게 밀어내려고 했던 그런 거가 있었는데 좀 반성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긍정적, 부정적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 긍정, 부정도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제가 화내는 모습이라서 싫어하는 저의 모습을 누군가 보면 훈육을 잘하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합리화하기예요? 아무튼 넘어갑시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쵸? 자기의 주관적인 평가일 뿐이기 때문에 맞아요. 구분짓지 않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맞아요. 우리가 저번에 그 요가 명상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김진수 기자의 칼럼에 이 제목이 부캐 나날들 나를 지키며 일하려면 올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이었거든요. 그 칼럼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부캐의 매력은 성과보다 즐거움을 우선으로 삼는 태도이다.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캐를 드러내는 것이 괜찮다라고 했다고 해서 뭔가 어떤 부캐를 드러낼 때 이걸로 내가 뭔가 새롭게 인정받고 막 대단한 성과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 전혀 즐겁지 않고 그것도
뭔가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요즘에 느끼는 건데,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를 막 이것저것 하고 있거든요. 아까 서드 캐릭터도 있다고 했잖아요. 서드까지만 있는 건 맞아요? 폴스도 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캐릭터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다양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걸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쉽게 시도를 하는 편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대 박사님한테도 좀 말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는 뭔가 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되는 건 성과죠. 이걸 해서 뭘 성공하고 뭐가 되고, 뭐 대가가 되고, 이런 거보다는 내가 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말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왜, 책 있잖아요. 나를 지키며 일하는 법? 되게 유명한 책이었는데 그 책을 쓴 김상중 교수도 이렇게 충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올인하지 말라. 스스로를 궁지에 몰지 말라. 여러 개의 스테이지에서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갖고 살라. 그러니까 우리 많이 쓰는 비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넣지 말라라는 그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열정을 다해서 하나에 집중해서 투자하고 이것만이 옳은 삶이라고 생각해 왔었다면 그동안 네, 그걸 좀 확 시선을 넓혀보는 것? 근데 그렇게 사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명제에 너무 짓눌려서 좀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좀 그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해 보시면 조금 가벼워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하자, 부캐 드러내도 괜찮다 이런 말을 아무리 해도 사실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또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주 강력한 본능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뭐 유사한 어떤 특성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사람들은 별 괴리감이 없겠지만 갭이 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드러내는 것이 되게 불편하거나 드러내놓고도 이게 맞나?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럴 때는 캐릭터 이름을 진짜로 붙이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일 때는 못했던 걸 비룡이 하는 거는 괜찮잖아요. 저도 그냥 대박사일 때는 못했던 걸 괴물로 변했어 뭐 이렇게 해서 애들과 소통하는 건 또 괜찮거든요. 캐릭터가 생기면 캐릭터의 전환도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뭔가 감정의 순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좀 편한 것 같고 그래서 좀 유치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여러분이 나타내고 싶은 어떤 다양한 정체성마다 이름, 애칭 같은 걸 한번 붙여보면 어떤가? 그 얘기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연애할 때 우리가 서로에게 애칭을 붙여주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누가 옆에서 보면 되게 닭살스러운 멘트, 애기야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 둘에서는 그 세계에서는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애기일 때는 애기답게 행동하잖아요. 막 혀 짧은 소리하고. 그리고 그런 캐릭터 애칭을 붙여주는 과정 자체를 생각해보면 전혀 생뚱맞은 거를. 생뚱맞은 거 할 때도 있어요. 하긴 그래. 그러니까 막 그 캐릭터를 이름을 붙여주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그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의 어울리는 이름을 붙여주고 애기도 다 같은 애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자기 자신에게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내 그렇죠. 안에 있는 이 모습은 이런 애구나. 그러니까 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대박사는 막 이렇게 나와서 말하기 좋아하고 가르치고 싶어하고 이런 제 안에 꿈틀거리는 욕구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인 거잖아요. 제가 딴 데 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친구 하나도 없죠. 왜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어 이러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캐릭터 만들어 보는 거 권해 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분들 가끔 기사에서 보는데 뭐 낮에는 회사원으로 일하시고 밤에는 바텐더로 일하시는 분들 종종 있으신데 그런 분은 이제 그 바텐더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저 요새 부캐 하나 만들고 있어요. 피아니스트 부캐 하나. 제가 되게 오랫동안 피아노를 배웠었는데 그게 이제 막 시키는 거라고 해야 되나? 학원 다니면서 배우니까 재미가 없었고 피아노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아무도 안 시키니까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또 열심히 피아노를 집에서 연습하고 있거든요. 이름 하나 붙여줘야겠네요. 그러니까 하나 장명 하나
제가 좀 관찰을 해보고 피아노 그 음색을 들어야지 제가 이름을 그렇구나. 지어줄 수 있을 것 제가 같아요. 녹음해서 하나 보낼게요. 그래봐요. 네. 저희가 오늘 알편심에서 부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과정이 아닐까. 우리가 친구랑 친해지고 정말 진정한 친밀감을 느낄 때를 떠올려 보면 그 사람의 남들은 모르는 다양한 면을 발견할 때잖아요. 그럴 때 얘랑 정말 친해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나 스스로에게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남들은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고 이해해주고 또 받아주는 그 과정이 나와 친해지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랑 친해진 만큼 부캐도 많이 생기겠네요. 너무 많이 생겨서 큰일인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소통해야겠다. 앞으로 지금 뭐야? 지금 나야? 뭐야? 근데 저는 이 부캐가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해하기 힘든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쟤는 왜 저래 이럴 때도 있고. 근데 그때 저게 제 부캐구나. 저 안에 저런 면도 있구나라고 생각해주면 혼자서 이름을 붙여도 되죠. 지금 쟤 뭐 나왔다 이렇게 해주면 그냥 이해도 되고 좀 쉽게 수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나와 자신과 친해질 때 이 부캐를 떠올려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알편심 어떠셨나요? 알게 되어 좀 편해지셨나요? 오늘 부캐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나를 지키며 일하는 법의 저자인 김상중 교수의 말로 인사드릴게요. 올인하지 말라. 스스로를 궁지에 몰지 말라. 여러 개의 스테이지에서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갖고 살라.